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간 친구인데 공부하는 것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였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몇 년간 알고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잠깐 중국 갔다 오는 사이에 한 2년간 못 본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무엇을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친구도 미래에 대한 네. 고민이 지금 느껴지네요. 질문 속에서. 공부는 해야겠고 대학은 가야겠고 무언가는 해야겠는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는 잠깐 2년간 헤어져 있었다고,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알렉스와의 그런 유대감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좀 지금 그 질문은 그 친구가 그렇게 던진 질문은 도와주세요라는 걸로 전 들려지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뒤에 했던 말이 차근차근, 왜냐하면 점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했던 말은, 너는 그 친구가 굉장히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네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니? 없대요. 좀 무기력이네요. 네, 지금. 좀 무기력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몰라 헤매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한테 네가 잘하는 게 이거다라고, 그 학문 쪽으로 네가 무슨 과목은 좀 강점이 있고 끈질기게 앉아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해 라고 하면 따라가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자,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겠다. 저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학교 선생님들,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해라. 그 사람은 절대 니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준, 네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돼 안 돼. 저 사람은 배울 만해. 배울 게 없어. 이렇게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물론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 전공이 화학이었는데 제가 화학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정말 좋아해서 화학과를 갔는데 저는 화학은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좋아는 했는데. 네. 친구들이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잘해. 와, 진짜 눈이 정말 타고난 아이들을 만났군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너무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공부 다 끝나고 놀러 가는데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야지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있어. 좋아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 그때 경험을 생각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네가 진짜 잘하는 거 찾아. 네가 진짜 잘하는 걸 찾아봐. 그래서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틀려. 네가 잘하는 강점이 있어. 진짜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걸 잘하려고 해. 단지 그건 있다. 멋져 보여. 의사가 멋져 보이고, 예를 들면 뭐 변호사가 멋져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군이 40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멋져 보이는 그것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청소를 무지하게 잘해. 그리고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남보다 잘하고 하면은 뭐 재밌는 건 잘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강점이고 자기 달란트예요. 근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청소부 직원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청소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될 것이냐. 사장이 될 것이냐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고 노력하는 친구는 솔직히 탑에 어느 직업에서든 탑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직원으로 끝나버릴 것이냐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 그 아이한테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좋냐 안 좋냐 어느 것은 멋들어져 보이고 어느 것은 조금 더 하찮아 보이고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진짜 잘하는 거 찾아.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네한테 주신 거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달란트니까. 달란트? 네, 달란트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한테 주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있어. 근데 똑같이 비교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쪽에서는 재능이 천부적으로 천재인데 저쪽 가서는 바보야.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곳이면 내가 우수하게 빛날 것이고 자기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라 그러는데 자기 잘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천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고 몰입도 할 수 있고 네. 즐겁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이드 잡이 한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의사님 사이드가 한의사입니다. 예, 거쳐 공부를 해보니까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한의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사람도 만나고, 네, 뭐 자연과학과 심리와 이런 거 전부 다 합쳐놓은 게 한의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가 딱 맞아요. 근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뭐 개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나는 이제 학교 다녀. 이게 참 이게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오케이. 하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서 자기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게 뭐 인력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효율적이고. 그렇죠. 엄청난 인력을 소비하는 거예요. 솔직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재고 있는 거거든요. 다 재능이 다른데. 저는 살면서 인생은 즐거워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은 거, 이런 걸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자기가 좋아해도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40 넘게 살면서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좀 잘했던 게 있는데 그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깊게 안 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 물론 있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중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래 해야 돼요, 그 대신. 오래. 그리고 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죠. 왜?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뭐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은 그걸로 만족. 그 그러니까 공자. 제가 개인적으로 공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중국에서도 공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공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잖아요. 예, 뭐 산동성에서나 조금 공자 뭐 그러지. 공자는 중국에서는 뭐 그냥 유명한 사람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공자를 그렇게 막 떠받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공자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정치 이념하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기엔 가장 좋은 수단 방법으로 유교를 선택한 거죠. 충효에 강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논어를 읽어보면 논어에서 정말 치명적인 말이 나와요. 누구나 쓰는 말, 공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공자가 했던 말을? 예, 논어에서? 논어에서 공자가 했던 말을 이제 제자들이 써놓은 책이 논어예요. 그런데 이 논어에서 하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라고 나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네가 좋아하는 거래. 그런데 저는 해보니까 잘하는 걸 하잖아요. 진짜 재미가 생겨요. 발견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내가 뭘 잘하나.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게 알아요?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잘하는 걸 어떻게 발견하는지. 많이 해봐야죠. 여러 가지. 많은 경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기 싫으면 느려요. 네. 진도가 안 나가죠. 예. 그런데 하고 싶거나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일주일 걸릴 거 나는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네. 몰입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걸 찾잖아요. 그러면 우월감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요. 열등감은 사람을 죽이지만 우월감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뭐 이런 감각 있잖아요. 감정. 그러면은 이 우월감이라는 게 신을 나게 만들거든요.
진짜예요. 해보셨죠? 활력을 넣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독서해라. 책을 많이 읽어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네가 너하고 맞는 게 무엇일까 좀 찾아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경험을 해봐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하게 공부도 좀 다양하게 해봐.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도 네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걸 찾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내 꿈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평생 앞으로는 120살까지 살 건데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다른 곳에서 내 능력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에 있는데 이상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난 찌질하지 이러고 평생 살면 이게 되게 비참하잖아요. 저주죠. 그거 그렇죠. 못 찾는 건.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 너무 무기력하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꾸죠. 자, 나는 여기서는 별로야. 그렇지만 이건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걸 한번 도전해 보자. 도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상투적이고 유명한 말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속? 성공할 때까지 한다예요. 성공할 때까지. 네,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해보자. 이거 아닌 것 같은 거 따라 해보자. 이래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예전에 팔방미인이라고 있었거든요. 팔방미인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얕게 많이 아는 거거든요. 깊게 자세히 알게, 그러니까 한 부분을 그러니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잘하는 거, 잘해서 좋아질 거. 내가 이 세상에 뚝 떨어졌을 때 분명히 무슨 재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평생 헤매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이거다라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파세요. 그게 그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 이것도 고민 중에 한 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이 제시하는 길만이 꼭 답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는 내가 아는 거겠죠. 그 재밌는 이야기로 예전에 드라마에 그 1988도 나왔었죠. 탑건이 뜨니까 전부 다 공사 가고 건축 기사가 드라마에서 실장님으로 나올 때는 전부 다 건축학과 가고 이 한계거든요. 정보의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딴 거 찾지 말고 다양한 직업군을 조금 찾아서 자기하고 맞는 게 무엇일까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갈 그때쯤에 그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사실 우리나라 한국의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한국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나를 찾아갈 그때쯤에는 학과 공부에 매여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사실 보내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 교육은 예전에 비하면 일치월장 아주 좋아졌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 9시 등교한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2년 전만 해도 일찍 갔죠. 중국은 7시까지 중국. 아주 열심히 하는 나라군요. 정말 고생하는 학생들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딱 표현을 하는 게 중국 교육이 너무 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예, 과거에 한 30-40년 전에 한국의 교육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거든요. 그중에서 피 터지게 이거 한 학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양의 공부를 아침 7시,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생각할 시간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학업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라는 게 생각하고 시간을 줘야지만 얘가 정리를 하거든요.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국 이렇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에게 공부는 하긴 하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을 닦아야 되거든요. 기본을 닦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게 내게 맞구나라고 결정이 나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학력 실력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도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을 읽어야 책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최소한 닦자. 공부하고 닦아놓고 그리고 나서 네가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네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최선을 다하자. 그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서 아빠가 의사면 자식도 의사하고 아빠가 변호사하면 자식도 변호사하고 왜냐? 본 직업군이 그것밖에 없어. 익숙하니까 어려서부터.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DNA가 흐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보고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정보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생각하니까. 사업가는 사업가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내 자식이 뭐 요즘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옛날 부모님들 그러셨잖아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그래서 그런데 나처럼 만들고 있어. 내가 아는 게 거기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주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고야. 농담으로 미국 가잖아요. 미국을 가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픽업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이민 가는 사람이 직업이 결정이 된대요. 이민 가는 사람이 공항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 안내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국에서의 직업이 결정이 난다. 그 길로만 안내할 테니까.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 뿐이니까. 그래서 세탁소 하면 그 사람 가는 사람도 세탁소 하고요. 식당 하면 그 사람도 식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공감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 고리타분한 생각, 내 삶처럼 살지는 마 했는데 내 삶처럼 똑같이 시키고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집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주변에 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보고 집을 결정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쇼핑몰이 있나 없나 이거 따지는데. 알렉스 다운 기준인데요. 네. 그래서 주변에 도서관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자유롭게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점도 마찬가지고요. 서점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경험을, 간접 경험이라도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좀 더 좋은 강점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각자만의 주어진 달란트를 찾는 거, 그것이 나의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조급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지식을 강요하지 말고 각각 그 자기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렇죠. 오픈해야죠. 나는 오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말이거든요. 그 예전에 읽었던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구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명언절이죠. 근데 거기서 나는 절대로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이 엄마는 편해.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만 이뻐해라고 자식이 말한다면 그건 당신은 지금 편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너에게 다 오픈했어. 자유스럽게 네 맘대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식한테.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느껴야죠. 그래서 그 자유스러운 안에서 이 친구들이 자유스럽게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최고가 되고 싶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이야기 속에서 무의식 중에 내 생각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진 않았나. 또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들을, 달란트를 내가 못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나에게 감춰있는 달란트는 무엇일까? 혹시 아직 찾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찾았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아이들 먼저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지금부터는 나의 달란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무의자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까지 나무의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